혈관의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열쇠, 산화질소 에노.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천연 약재와 같습니다. 에노가 충분히 분비되면 부드럽고 탱탱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고혈압 진단받고 혈압약 복용 중인 분들 많으시죠? 혈압약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의약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내용의 책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혈압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은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이 단언컨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케타니 도시로의 말초 혈관을 단련하면 혈압이 쑥 내려간다입니다. 저자 소개부터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이케타니 도시로 도쿄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케타니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이다. 도쿄대학교에서 순환기 내과 개광교수, 일본 순환기학회 순환기 전문의로서 임상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각종 방송 매체에 출연하여 의학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저서로는 혈관을 단련시키면 건강해진다, 아프다면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등 다수가 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혈압을 낮추기 위한 해답으로 말초혈관을 단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말초혈관이란 손발끝까지 혈액을 전달하는 동맥의 말단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말초혈관을 단련하면 혈압은 금방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 에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말초혈관 단련은 이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고혈압을 단순히 혈압 수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혈관 자체의 건강, 특히 말초혈관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인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말초혈관을 열면 혈압이 내려가는지, 일상에서 혈압을 확 올리지 않은 요령은 무엇인지, 혈압을 내리는 성분과 식사법, 간편한 운동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방법들이 대부분 크게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겠더라고요. 말초혈관을 단련하면 혈압이 쑥 내려간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말초혈관을 단련할 수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왜 말초혈관을 단련하면 혈압이 쑥 내려갈까? 오직 이것 하나면 약도 끊을 수 있다.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제법 많은 듯합니다. 저 또한 환자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담당 의사에게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약은 생활습관만 개선해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활습관이 좋지 못한 사람, 이를테면 잦은 폭음과 폭식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일수록 건강을 되찾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꾸는데 통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생활습관을 개선해보면 어떨까요? 중심혈압. 의학계에서도 크게 주목하는 수치. 난 최고혈압이 135니까 아슬아슬하긴 해도 아직 고혈압까지는 아니겠지? 나는 약 먹고 최고혈압이 120까지 내려갔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이처럼 여러분은 본인의 혈압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체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혈압과는 별개로 다른 혈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심장과 직접 연결된 대동맥의 압력이자 심장이 받는 직접적인 부하를 나타내는 중심혈압입니다. 아마 중심혈압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중심혈압은 보통 팔에서 측정하는 위팔 혈압과는 달리 일반 혈압계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장이 받는 부하의 크기를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최근에 알려진 중심혈압은 의학계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혈압 치료에서 중요한 수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혈압은 두 가지 혈압이 겹친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혈압이라고 하면 보통 팔에서 측정한 위팔 혈압을 가리킵니다. 위팔 혈압이 무엇이냐 하면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낼 때 위팔 동맥에서 발생하는 혈압을 말합니다. 혈압은 온몸에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장과 가까운 대동맥 부위에도 압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심장과 바로 연결된 대동맥에 발생한 압력이 중심혈압인 것이죠. 심장과 바로 연결된 이 대동맥에는 그림에서처럼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낼 때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내보내는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때 대동맥에 다른 압력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압력이란 반대로 대동맥 쪽으로 되돌아오는 압력을 말합니다. 이 압력을 되돌아오는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심장에 직접 연결되는 대동맥에는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 압력과 심장 쪽으로 되돌아오는 압력이 있습니다. 중심혈압은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압력과 심장 쪽으로 혈관 전체를 타고 되돌아오는 압력, 이 두 가지 압력이 겹친 혈압을 말합니다. 중심혈압은 동맥경화와 함께 움직인다. 혈관이 동맥경화를 일으켜 딱딱해지거나 좁아지면 심장 쪽으로 되돌아오는 압력은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혈관이 부드러우면 심장에서 내보낸 혈액이 혈관에 부딪히더라도 되돌아오는 압력의 크기가 작습니다. 공을 벽에 던졌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벽이 단단하면 공은 그만큼 세차게 튕겨나옵니다. 반대로 벽이 폭신폭신하면 공은 천천히 약하게 튕겨나옵니다. 혈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된 만큼 혈관벽이 단단해져 혈관에서 되돌아오는 압력은 물론 심장이 내보내는 압력도 강해져 중심혈압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에노로 말초혈관과 온몸의 세포, 젊음을 되찾다. 혈관을 단련한다는 것은 곧 말초혈관을 열어 혈액순환을 도와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있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초혈관을 여는 중요한 열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자율신경을 조절한다. 2. 혈관 안쪽 벽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우선 혈관 내피세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의 수호신, 혈관 내피세포.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내벽을 덮는 얇은 세포층입니다. 혈관 속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 모습을 쉽사리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의 피부를 떠올리면 한결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피부 표면에는 수분을 유지하거나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을 지키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물질의 침입을 막아냅니다. 또 혈관 내피세포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의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열쇠, NO, 산화질소를 분비하는 것입니다. 피부에서 피지가 충분히 분비되면 피부에 반짝반짝 윤이 흐르는 것처럼 NO가 충분히 분비되면 부드럽고 탱탱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예방과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다. 그럼 이제 NO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혈압 안정. NO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좋게 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은 NO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2. 손상된 혈관 회복.
에노는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를 회복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혈소판이 응집되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고 혈관이 막히는 원인을 제거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 매스컴 등에서 다루어지면서 혈전의 위험성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은 비행기에 일반석에 장시간 앉아있으면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 다리가 붓고 저려오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이처럼 에노는 혈관 관리계의 기능이 있어서 그 분비량이 감소하면 혈관이 관리되지 않아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3. 동맥경화 예방. 최근 혈관 내피세포가 약해지면 동맥경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리적인 노화 현상과 더불어 나쁜 생활습관이나 생활습관병이 더해지면서 혈관 내피세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노의 분비량이 감소하고 혈관의 내피세포가 더욱 손상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에노의 분비를 촉진하여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노를 팡팡 나오게 해서 혈압을 낮추자. 여러분, 이제 에노의 위력을 실감하셨나요? 혈관을 넓혀 혈류를 좋게 하고 부드럽고 탄력 있는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 작용하는 에노는 말초혈관을 이완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듬직한 역할을 합니다. 에노의 분비를 촉진하려면 무엇보다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즉, 식사, 수면, 운동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담배를 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말초혈관을 단련해서 이완하려면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에노가 팡팡 나오게끔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맛있게 식사하면서 혈압을 내리자. 혈압을 쑥 내리는 5대 스타 성분. 맛있게 먹으면서 말초혈관을 열어 혈압을 내리는 식사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혈압을 개선하는 식사법이라고 하면 보통 싱겁고 밍밍한 저염식을 추천하곤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방법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바로 혈관의 힘을 높여 말초혈관을 여는 슈퍼푸드입니다. 우선 성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P, 가바, 케르세틴, EPA, 리코펜 이 5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5가지가 말초혈관을 이완하는 5대 스타 성분입니다. LTP, 락토트리펩티드. LTP는 유단백질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아미노산이 3개 결합된 것입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최근에 크게 주목받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LTP는 혈관 내피세포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말초혈관을 열어 혈압을 내린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스쿠바 대학 연구팀에서는 LTP와 유산소 운동을 결합하면 뇌를 활성화하여 나아가서는 치매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블루치즈나 고다치즈 같은 치즈나 쌀 누룩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바. 가바도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가바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은 혈압을 내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바가 어떻게 혈압을 내리는지 그 메커니즘은 아직 온전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바에는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수축하는 신경 전달 물질, 노르아드레날린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혈관을 이완하여 혈압을 내린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바는 맥박을 안정시키는 데다 혈압도 낮추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책의 목적에 안성맞춤인 성분입니다. 토마토나 차, 콩, 버섯류, 발화 현미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케르세틴. 케르세틴은 채소나 과일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입니다. 플라보노이드란 식물이 혹독한 환경이나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폴리페놀의 한 종류입니다. 케르세틴은 노란빛을 띠고 조금 쓴맛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어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며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하여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데 껍질을 벗겨 4에서 5일 동안 햇볕에 말리면 그 양이 5배나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양파 이외에도 아스파라거스나 녹차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EPA, 에이코사 펜타에노산. EPA는 정어리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된 기름, 오메가3계 지방산입니다. EPA는 말초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혈류를 좋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EPA를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아울러 EPA는 혈소판의 활성화를 막아 혈전과 혈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동맥경화의 진행을 예방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리코펜.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토마토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덧붙이면 리코펜은 토마토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입니다. 리코펜의 효력은 베타카로틴의 2배 이상, 비타민 E의 약 100배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항산화 작용은 혈관 내피세포를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혈관 나이를 젊게 하여 동맥경화를 막고 혈류를 좋아지게 합니다. 긴토키 당근, 수박, 감, 살구, 파파야, 망고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케타니식 혈압을 내리는 식사법.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는다 한들 식사법이 잘못되면 그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말초혈관을 열어 혈압을 내리는 이케타니식 식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고 대사증후군을 해소한다. 비만과 고혈압은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살이 쪄서 몸이 커질수록 온몸에 산소와 영양을 보내는 데 필요한 혈액량도 늘고 그것을 밀어내는 심장의 부담도 커집니다. 비만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내장 지방형 비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장 지방에는 혈압을 높이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1kg 줄어들 때마다 혈압이 1에서 3 정도 내려갑니다. 게다가 체중을 감량하면 혈관 사고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잘 알죠. 그런데 살이 안 빠지는 걸 어떡해요?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케타니식 다이어트라면 쉽게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방법으로 15kg 감량에 성공한 장본인입니다. 앞서 소개한 혈압을 내리는 슈퍼푸드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즐겁게 다이어트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케타니식 스트레스 없는 다이어트, 그 첫 번째, 적당한 당질 제한. 흰쌀밥이나 빵 등의 당질을 제한하는 당질 제한 다이어트가 인기입니다. 당질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혈중 당분이 흡수되도록 작용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인슐린은 에너지로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물질을 중성지방으로 바꾸어 지방세포에 축적하는 역할도 합니다. 비만으로 고민인 환자분께 식생활에 대해 여쭤보면 밥과 빵, 면류, 거기다 과자나 사탕까지 즐겨 드시는 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도 대량으로 분비되어 남은 당질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으로 축적되어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인슐린은 일명 비만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가급적 많이 분비되지 않도록, 즉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식습관을 들이는 것이 비만을 예방하는 첫 번째 요령입니다. 심지어 혈당치가 올라가면 혈관을 망가뜨리고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당질을 지나치게 적게 먹거나 혹은 완전히 당질을 제한하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질, 포도당은 우리의 생명 에너지원입니다. 영양의 균형을 고려해봐도 적당한 당질 섭취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적당한 당질 제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먹는 밥과 빵, 면류 등의 탄수화물을 삼가고 고기와 생선, 채소를 충분히 먹는 식사법입니다.
탄수화물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우선 평소 먹는 양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좋습니다. 주식을 줄인 양만큼 채소, 생선, 육류, 콩류, 해조류, 버섯을 충분히 보충하면 에너지 부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은 포만감이 들기 때문에 공복 스트레스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전체 식사량은 줄이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하는 다이어트의 요령입니다. 이케타니식 스트레스 없는 다이어트. 간식 먹는 시간대가 따로 있다. 사실 간식은 언제 먹느냐, 즉 간식을 먹는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식의 단백질 BMAL-1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체시계와 관계 있는 유전자이면서 지방 분해를 억제하여 몸속에 축적하는 기능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하루 동안 BMAL-1의 작용 강도가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후 2시 전후에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고 6시쯤부터 다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여기서 유추해보면 BMAL-1의 활동이 가장 약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간식을 먹으면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이케타니식 스트레스 없는 다이어트, 천천히 먹는다. 혈당치를 급상승시키지 않으려면 먹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시작하면 혈당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며 뇌의 포만 중추가 이를 감지해서 배가 슬슬 부르니 이제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뇌가 혈당치의 상승을 감지하기까지 약 13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뇌에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많은 음식을 먹어치우기 일쑤입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천천히 먹느냐, 빨리 먹느냐에 따라 혈당 증가 추세가 다릅니다. 식사는 천천히 해야 살이 더 잘 빠집니다. 예전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일 테지만 사실 바쁜 현대인에게는 좀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꼭꼭 씹어먹기, 중간에 젓가락 내려놓기와 같은 방법을 궁리해보면 어떨까요? 덮밥이나 면류는 아무래도 빨리 먹기 쉬우므로 반찬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초간단 혈압을 내리는 운동. NO, 산화질소 유산소 운동과 혈관 스트레칭으로 혈관을 탱탱하게. 이케타니식 운동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좀비 체조와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적당한 유산소 운동이 혈압을 내린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압이 내려갈까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에너지원인 당질과 지질이 소비되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병이 개선됩니다. 이때 내장 지방은 줄어들면서 온몸의 근육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도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장 지방을 더욱 빨리 연소합니다. 비만에서 벗어나면 고혈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면 근육에는 브레디키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브레디키닌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NO, 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이 NO는 말초혈관을 확장합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은 말초혈관을 탱탱하게 유지하고 부드럽게 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혈관을 수축 확장하는 운동인 혈관 스트레칭입니다. 혈관 스트레칭은 혈관을 압박하여 잠시 혈액의 흐름을 억제한 다음 압박을 풀어 다시 혈액을 흐르게 하는 운동입니다. 혈액은 한번 그 흐름이 끊겼다가 다시 흐르게 되면 혈류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NO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NO, 산화질소는 말초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혈압을 내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서둘러 운동하러 가볼까요? NO 유산소 운동 그 첫 번째, 좀비 체조 플러스 알파 버전. 좀비 체조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한 세트 하면 10분 정도 걷기 운동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세트 하면 30분 정도 걷기 운동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혈관 스트레칭을 더하면 혈압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좀비 체조 플러스 알파 운동.
1. 기본 자세. 배에 가볍게 힘을 주고 등을 쭉 펴고 선다. 2. 싫어 싫어 제자리 뛰기. 아이가 싫어 싫어 하는 것처럼 상체와 팔을 요리조리 흔든다. 동시에 그 자리에서 1분 동안 가볍게 뛴다. 3. 힘을 꽉 줬다 푼다. 제자리 걸음을 멈추고 양 주먹을 쥐고 양팔을 가슴 앞에서 X자로 교차한다. 무언가를 꽉 껴안듯 양팔과 양손에 힘을 준다. 이때 숨을 멈추지 않는다. 입을 조금 벌리면 좋다. 20초를 센 다음 양팔을 내리고 힘을 푼다. 4. 싫어 싫어 제자리 뛰기를 1분 동안 하고 힘을 꽉 줬다 푼다를 3회 반복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좀비 체조 플러스 알파는 1회 하는데 5분 정도 걸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일하는 중간중간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하면 좋습니다. 뭉친 어깨도 풀리고 릴렉스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이 좀비 체조의 큰 장점입니다. NO 유산소 운동 그 두 번째, 워킹 플러스 드로잉. 걷기는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요컨대 되도록 걷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걷기 운동은 1회 하는데 10분 정도 걸리지만 꾸준히 할수록 몸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걷기 운동은 평소보다 보폭을 5cm 넓히고 조금 빠르게 걷고 강도는 살짝 숨이 차는 정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빠르고 힘차게 걸으면 유산소 운동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드로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로잉은 배를 쏙 집어넣고 등을 쭉 펴는 운동입니다. 배와 등을 딱 붙인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드로잉은 속근육을 단련함으로 지방을 태워서 배가 불룩 나오지 않게 합니다. 걷기 운동과 함께 드로잉도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혈관 스트레칭 그 첫 번째, 1분 동안 무릎 꿇기. 무릎 꿇기가 운동이 된다고 하며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운동은 아닙니다만 무릎 꿇는 자세가 혈압을 내리는 데는 큰 역할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면 체중이 종아리에 걸리기 때문에 혈류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그 때문에 그 자세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관이 탁 트이면서 피가 잘 돌아 혈류가 좋아집니다. 다리가 저릴 정도로 무릎 꿇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세로 오래 앉아있으면 혈류가 나빠져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약 1분 정도, 다리가 살짝 저려온다 싶은 정도가 최고 좋습니다. 1분 동안 무릎 꿇기. 1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앉는다. 2.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한다. 혈관 스트레칭 그 두 번째, 온몸 웅크리기 체조. 온몸 웅크리기 체조는 온몸을 수축 이완하며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체조입니다. 아울러 전신을 편안하게 하여 스트레스도 풀어줍니다. 몸이 찌뿌둥할 때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등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온몸 웅크리기 체조. 1. 꽉 수축하기. 바닥에 앉아 손바닥으로 온몸을 꽉 감싸 안으며 주먹을 쥐듯 웅크린다. 2. 활짝 이완하기. 손바닥을 활짝 펼치며 만세하듯 양팔을 벌리고 상체를 쭉 늘린다. 3. 1과 2번 과정을 3회 반복한다. 24시간 365일 혈압이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않게 하는 요령. 갑자기 목숨을 잃거나 평생 누워만 지내야 하는 혈관사고. 요동치는 혈압은 혈관사고의 원인. 혈압은 온종일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로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혹시 이런 행동을 하진 않으시나요?
추운 겨울날 아침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 시계 소리에 이불에서 벌떡 일어나 한기가 도는 욕실에서 찬물로 어푸어푸 세수한다. 아침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서 급하게 볼일을 마치고 지각할까봐 역으로 헐레벌떡 뛰어간다. 흔하디흔한 아침 풍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혈압을 생각한다면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래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내려가는 시간대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혈압을 급상승시키는 요소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동맥경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일시적으로 오르는 혈압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동맥경화나 심부전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더욱이 고령이거나 생활습관병으로 동맥경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혈관벽이 망가지기 쉬워 혈압의 급상승은 혈관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혈압을 올리지 않으려면 그 밖에도 예를 들어 이런 상황도 혈압을 높입니다. 회사에 지각할까봐 헐레벌떡 뛰었다. 직장에서 실수를 저지른 부하 직원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 신경 쓰이는 사람과 마주쳐 심장이 쿵쾅거렸다. 공포영화를 보고 무서움을 느꼈다. 등등.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심코 혈압을 높이지 않고 혈압을 심하게 오르내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상생활 속 행동 하나하나 사소한 노력이 쌓이고 쌓여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러니 잘 몰라서 못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겠죠. 고혈압 치료에 있어 좋은 의사 고르는 법.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고혈압 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라는 물음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계속 같은 약을 처방받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나 병원에서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약만 쌓여가는데 어떡하죠? 같은 치료법이나 의사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좋은 의사 고르는 법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혈압 진단에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진찰실에서 측정하는 진찰실 혈압이 아니라 가정 혈압입니다. 환자가 가정에서 잰 혈압을 중심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조혈압이 중요합니다. 비록 병원에서 잰 혈압은 높더라도 가정혈압, 특히 아침 혈압이 정상 수치를 밑돈다면 약을 줄이셔도 됩니다. 또 혈압은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기 쉬운 겨울에는 평소대로 약을 먹으라고 권하고 혈압이 낮아지는 여름에는 약을 줄이는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을 조절하는 선생님이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중심 혈압이나 맥압 같은 새로운 기준들이 나오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요소들을 치료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따라서 환자 상태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도움을 주는 의사가 혈압 치료에 있어서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환자의 가정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지 않는다. 조조혈압도 별 개의치 않는다. 계속 같은 혈압약을 처방한다. 생활 습관에 관한 조언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현기증이 나는데 여전히 같은 약을 처방받고 있다는 환자분을 진찰하고 깜짝 놀란 적도 숱하게 있습니다. 또 고령자의 경우 혈압을 너무 낮추면 의식이 흐릿해져 말수가 줄어들거나 건망증이 심해지는 등 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약, 밤에 먹는 게 좋은 이유. 그리고 고혈압약을 아침에 먹으라고 지도받았다는 분이 많습니다만 이는 좀 구닥다리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혈압 치료를 위해서는 이른 아침 고혈압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약을 먹어도 이미 늦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입에 들어간 약은 간을 통해 혈액 속으로 흘러 전신에 작용합니다. 약의 효능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혈관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인 기상 후 1시간 동안의 혈압을 안정시키기에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약은 하루에 한 번 먹으면 약효가 하루 동안 지속되는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복용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농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이른 아침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저녁에 먹고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아침에 혈압약을 먹게 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에 혈중 농도가 가장 높아서 이 시간대에 혈압이 내려가게 됩니다. 보통 이때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거나 가사일을 하며 활발하게 움직일 때인데 가장 활동적인 시간에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만 봐도 혈압약은 밤에 먹는 것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는 의학적,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약을 먹으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약을 먹는 것을 깜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현 시대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90%의 고혈압 환자에게 밤에 강압제를 먹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혈압약은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어 아침에 복용해야 합니다. 말초혈관을 단련하면 혈압이 쑥 내려간다 읽어드렸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